그 메슬로우 저는 그 5단계 그 법칙에서 욕구의 단계? 욕구 단계에서 맨 마지막 욕구가 뭐 그 자아 실현이라는 욕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루는 게 저의 오랜 목표였는데 그 사람이 말한 자아 실현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나와 이 세상의 합일이었을까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5단계라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그런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이야기를 그곳에 듣고 싶으면은 네. 그 5단계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걸 들으면은 알 수 있어. 뭔지. 첫 번째 저도 잘은 모르지만 첫 번째 생존. 욕구는 생존 욕구. 산업 심리학자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연구하신 거예요. 1단계는 생존. 그다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싶고 이런 거. 그다음에 기억나는 것만 다 해도 돼요. 1단계 생존 욕구. 그다음에 기억나는 거. 그다음에 소속감의 욕구였어요. 소속감의 뭐 욕구.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속감의 욕구. 본능 먹고 소속되고 3단계가 사랑이었나? 좋아요. 그만하면 됐어. 자아 실현의 욕구. 네네. 자, 그게 마지막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네네네. 거죠. 자,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 과정에서 자아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충족되면은 또 다른 실현 목표가 생기고 또 충족되면 또 다른 실현 목표가 생겨서 끝없는 어떤 이 욕구 충족을 위한 끝없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걸 굴레. 뭐 코지 이야기하면 굴레지만 그 아까 어제 아침인가 아버님 그런 이야기했는데 시지프스의 뭐 돌이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돌을 올려놓으면 끝없이 돌을 올려놓으면 또 돌이 떨어지고 또 끝없이 그와 같이 가령 그 돌을 올려놓으면 또 새로운 목표가 또 생겨서 또 돌을 올리는 것 같은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걸 또 올려놨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산 꼭대기가 이만큼이면 요만큼 올리면 또 요만큼 더 올려야 되고 요만큼 더 올리는데 이 꼭대기가 없어. 그런 그 욕망에는 결국에는 이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는 끝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절망으로 끝나요. 자,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맛있는 음식을 추구해요. 네네. 그래서 이 미식 여행 뭐 이런 것도 많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맛있는 걸 그것을 추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세계적으로 좋은 호텔에 가서 뭐 너무 좋은 호텔 가면 한국에 좋은 호텔에 가서 먹어보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어? 야, 그러면 전 세계 최고의 맛있는 호텔에 가서 먹어보자. 그래서 그 가서 먹으니까 와, 이렇게 맛있어?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먹어야 와가 될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최고의 음식을 먹어봤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음식들은 다 어떻게 돼? 맛없게 돼요. 맛없게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 맨날 먹으면 이것은 계속 맛있을까?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맛봄으로 인해서 세상에 자꾸 한 단계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맛없는 음식만 계속 늘어가. 이제 다른 걸 먹어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그보다 더 높은 걸 찾아야 되는데 끝없는 높은 걸 찾을 수가 있나?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맛없는 것만 다 만들어진 셈이야. 그럼 어떻게 돼? 끝은 절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욕망의 것은 항상 절망이야. 욕망의 것은 충족이 아니야. 충족될 수가 없어. 욕망의 것은 항상 절망이어야 끝이 나.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지 모르지만은 네네.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 욕망 단계 어떠하든 그것이 자아 실현이 됐든 뭐가 됐든 끝나지 않아. 욕망이라는 것은. 왜? 진정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뭐예요? 뉴욕대 합격되면은 그 진정한 만족일까? 아니요. 또 다른 목표가 일어나고 맞아요. 그렇게 되지. 맞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끝도 없죠. 끝도 없어. 그래요. 결국에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은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불만족 상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말들이 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아주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아. 요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그 끝은 결국에는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즉 절망이라는 것은 뭐야? 괴로움이야. 결국 그 기결은 괴로움인 거예요. 맛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맛 없는 것으로 가득 차고 맛 있는 것은 자꾸 없어져. 더 이상 그것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온통 불만족과 맛없는 것만 있어. 그때 그 기분이 그런 기분이 어떨까? 뭐 뻔한 거잖아. 자, 그래서 한 200~300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을 때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돈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 뉴욕 근처인가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왕국을 만든 거야. 내가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실현하는 거야. 왜냐면 섬이어서 괜찮은데 이 시내에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뭐 눈총도 받고 그러니까 아예 섬을 사서 다른 사람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 거기다 자기 왕국을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에게 만족 주는 모든 것을 거기서 다 갖췄어.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아주 타부러난 게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 자살한 게 아니라 돈은 여전히 미국에서 제국 부자인데 그런 채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이 난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자살을 했지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했지? 자살 이유가 없는 거야.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을 꿈꾸는 내 모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 그럼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은 나한테 꿈이 내 모델이 사라진 거고 모델이 아니게 돼버린 거야. 그럼 나는 목표로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응? 어쨌든 그 야단이 난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자살에 이르렀을까? 온갖 추측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결국에는 도달한 결론이 뭐냐?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할 재미가 없는데 더 이상 추구할 어떤 욕구 추구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추구할 게 없으면은 이거는 괴로움이야 그냥. 그치. 불만족이야 온통.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야. 왜냐면 사는 게 끔찍해. 왜냐면 불만족인 것을 먹어야 되고 불만족인 것을 봐야 되고 불만족인 것을 느껴야 되고 불만족인 것을 해야 돼.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그래서 자살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할 것은. 그래서 이건 충분히 납득되는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럼 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악순환에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의 어떤 것인가를 이해가 돼야 돼. 그거는 실제의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이걸 먹으면은 어때요? 실제 입의 경험을 먹는 게 아니라 생각의 경험으로 먹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중학교 2학년이 전화를 했어. 자기 할머니가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그거한테 한번 전화해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전화를 했어. 그래서 자기 고민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 먹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자기 장래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럼 두 가지 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음식인데 자기가 여학생인데 살이 자꾸 쪄가지고 도대체 이게 조정이 안 돼서 너무 창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입은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물으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요? 어때요? 환상적이죠. 이 맛은 진짜 이 맛을 딱 표현하는 그래도 이거는 뭐 환상적이죠.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아이스크림 맛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아이스크림이란 것을 한번 그 설명을 한번 읽어봐라. 그게 아이스크림이 뭘로 돼 있는가? 물과 뭐 우유와 설탕과 뭐가 돼 있는데 사실은 우유는 우유 맛일 거고 설탕은 설탕 맛일 거고 뭐는 무슨 맛일 거고 결국 그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딴 맛이 되는 게 아닌데 요 맛이 한꺼번에 느껴지니까 맛있게 환상. 마치 하나하나의 맛은 모른 것 같고 너무너무 뗄 수 없는 그런 맛 같다라는 건데 이거는 착각이다. 아무리 그래도 설탕은 설탕 맛이다. 그럼 그걸 하나하나 떼놓고 하나씩 먹으면 어떻게 될까? 자, 하나씩 우유 한 모금 넣고 설탕 한 모금 넣고 이렇게 넣어도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다. 만약 그렇게 먹으라면은 내가 계속 먹을 수 있겠냐? 헤이, 그러면 환상이 팍 깨져가지고 못 먹죠. 이렇게 환상이 팍 깨져가지고 못 먹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너는 이 실제의 경험을 모르고 실제의 맛을 모르고 네 생각, 그 착각의 맛으로 먹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계속 사실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은 설탕 많이 하고 우유하고 하여튼 그다 또 뭐 맛 색소하고 그런 걸 먹는 건데 실제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켜서 환상적인 맛 같은 거다. 자, 네가 만약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은 내 자신이 주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응? 그렇게 한번 먹어볼래? 설탕 한 스푼 넣고 우유 한 모금 넣고 그러면은 아마 환상적인 맛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넣으면 다 똑같은 맛이 나는 거야. 그럼 환상적인 맛으로서 내가 이건 끊을 수 없는 맛. 도저히 내가 안 된다는 그렇게 될까? 아이고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 자, 그와 같이 생각의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2번 아무리 끊고 들어가도 설탕은 설탕 맛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탕물 물맛하고 설탕맛하고 설탕물 맛은 다른 것 같지만은 설탕물은 설탕과 물이고 여전히 있는 거 입에 들어가면 설탕은 설탕 맛이고 물은 물인데 그 맛이 착각이 돼서 설탕물이라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 한 모금 마시고 설탕 한 스푼 넣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다. 그런 것을 알고서도 계속 어쩔 수 없는 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꼭 필요할 경우가 있다. 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지만 그거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맛, 한가할 수 없는 맛, 먹지 않을 수 없는 맛, 살이 쪄도 먹는 맛, 먹는 음식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어때? 모르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욕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 자꾸 번지니까. 네. 자, 모든 그러니까 욕구의 충족, 자아 실현의 욕구,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쵸.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똑같은 게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 실현하는 것은 부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자기의 가치의 삶과 자기의 가치가 어떻게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비는 나비지 않은 그것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봐요. 똥 푸는 사람은 똥 푸는 일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의 일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읽어넘기면 저 아프리카에 치과가 없는 데 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크게 야 지금 아프리카 거기에 이빨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떤 우주의 일이라고 이런 것은 어떤 관념에 우주의 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오히려 불만족 상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무지란 그와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읽었는데 옛날에 그 영국의 명문가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 명문가에서 잘 살다가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데로 이렇게 떠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안 돌아오고 그 사람이 실종된 줄 알고 뭐 엄청 찾아다녔는데 한 10년 후에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난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거야 자기 삶에서 더 이상. 그리고 뭔가 이게 자기가 지금의 삶이 아닌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한 그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쾌락과 그다음에 소유 요 개념을 넘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닌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 뭔가 이 새로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발견하고 싶은 이런 욕구. 그런 욕구가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메슬로 박사가 5단계를 주구장창 주장하다가 훗날 그렇게 그래서 그 명칭이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근데 이제 자기 초월도 엄청 그래서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이제 자기 초월의 욕구가 좀 된 걸로. 그래서 그 왜 테슬라 그 회장님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주변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 저 사람은 도전에 미친 사람 같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야. 내가 뭐 지금 충분히 갖고 있지만 그걸 계속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이런 욕구가 엄청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끝은 우리는 사실은 뻔히 알 수가 있어요. 불보듯이 뻔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삶은 대자유, 대자유의 삶인데 대자유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욕망의 추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욕망의 억누르는 고행도 아니고 그렇지 않는 삶이다. 그렇지 않는 삶은 뭐야? 그렇지 않는 삶은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다. 경험은 보이는 경험 그대로, 들리는 경험 그대로. 요 삶이 바로 괴로움이 없는 대자유의 삶이다. 불만족이 없는 삶이다. 일론 머스크의 삶과 스카모니의 삶. 누구의 삶이 궁극적인 자기 자신을 초월한 자아실현의 삶일까? 그런데 이 스카모니는 추구함이 없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바로 우주적인 삶이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이 자기와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바로 아직도 뭔가를 추구하기 위한 그것이 초월적인 나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어쨌든 추구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는 다르지 않다는 거고 추구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의 끝은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추구하지 않으려고 함도 아니고 추구함도 아닌 경험 상태 이걸 이제 도라 이름하는 거고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라는데 그 경험 상태는 절망의 끝에 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까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그대로 대자유의 삶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만족의 삶 즉 불만족의 원인이 되지 않는 만족의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봐요. 2000 몇백 년 전에 성인들을 지금도 성인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이전에 수닥에 자기가 이런 예를 들면은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 그러지도 않고 사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렇죠. 맞아. 징기스칸. 거선이 바보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그런 욕망을 원하지도 않고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 사람은 지금에 집중하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이 바보는. 근데 지금에 집중이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내일은 제가 또 이제 회사에 가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회사에서도 일하는 삶에 집중하고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예. 네, 바보는. 예. 바보는 그 이해도 붙잡지 않는 게 바보예요. 바보는 진짜 바보가 돼야 네네. 그러면 이제 성인급에 되는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바보는 진짜 성인이에요. 네. 그런데 또 이해를 붙잡아 버리면은 그런 바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이해를 가진 바보, 그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붙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우리는 내일의 삶을 오늘 살 수 없잖아요. 한 시간 후의 삶을 지금 살 수 없잖아요. 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삶이란 것은 지금 이 삶이에요. 응? 지금 이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내일 가서 어찌해야 되는데 또 내일 어쩌지 이러고 살면 이것도 못 살고 내일도 못 사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땅콩 먹을 때 내일 회사 가서 이러면 이 땅콩 맛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일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 경상스는 뭐야? 온통 걱정밖에 없어. 응?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이 진짜 밥은 어떤 거예요? 땅콩 먹을 때는 땅콩만 먹어. 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또 내일 회사 가서 할 때는 일할 때는 일만 해. 응? 괜히 회사에서 집 생각하고 집에서 회사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응? 그런 거죠. 대신에 또 일할 때는 그렇죠. 일할 때 진짜 경험이 뭐야? 일할 때 진짜 경험이 생각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 우리 어제 오늘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생각대로다라고 하면은 바보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다들 생각대로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다들 그런 거잖아. 안다고 그러는 거잖아. 생각이 들어도 이 생각은 나한테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 이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도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리고 땅콩을 먹으면 땅콩을 먹는데 아이씨 땅콩 나는 이 마른 땅콩이 볶은 땅콩이 맛있는데 이 뭐 그 맛도 없는 거 내가 먹어야 되나? 이건 생각인데 그 생각에 빠져서 먹으면은 지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면은 입에서 느껴지는 것은 맛없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으면 나는 맛도 없는데 나는 졸라 맛도 없는데 그 사람 맛있다고 먹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 생각이 맞지? 알 수 없는 생각이네. 그래서 아는 것 없는 그냥 먹을 때는 요 입의 경험으로 먹은 이게 진짜 바보예요. 자, 매 순간 회사 가서도 일할 때는 역시 그런 경험. 그러면은 그게 대자유의 삶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저는 볶음 땅콩 안 좋아한다면서 나보는 거. 사실 볶음 땅콩에는 손이 잘 안 간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볶음 땅콩을 막 괴로워한다 또는 막 그거 먹으면 뭐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먹으면 되는데 단지 손이 잘 안 간 거지.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내 경험은 그렇더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맛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지. 볶음 땅콩 그래서 아버님 보고 그래요. 뭐 나하고 같이 먹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고맙고 뭐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나 없을 때 해먹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나 해주기 싫으면은 안 해주고 자기 혼자 뭐 볶음 땅콩 해 먹고 네가 먹든지 말든지 하려면은 그냥 볶음 땅콩 해놓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괴롭다 안 괴롭다 불편하다 불편하다의 삶이 아닌 게 아무님도 마찬가지 우보그사도 마찬가지 바로 그런 다들 그런 삶이라면은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괴로움이 없는 삶이고 서로 간에 갈등이나 그런 것도 없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통님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갈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일론 머스크의 끝이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 주변에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그 옆에서 제가 멈춰라 이렇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멈추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뭔가의 추구예요. 가령 뭔가 그렇게 이 추구하는 거나 멈추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르게 되려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똑같은 추구이기 때문에. 이제 추구가 문제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뭐 초월자를 추구한다든가 또는 뭘 추구한다든가 이 뭘 추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추구하는 것을 안 하고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추구함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추구라는 것은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지. 추구함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고 이거는 추구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라는 측면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역시 그것도 절망에 이런 것은 똑같아. 자, 그래서 이 뭔가 추구하려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악순환이에요. 온탕 냉탕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추구한다는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우보 거사님께 들어서 알아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한테 또 알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 끝이 죽음, 뭐 절망, 친구로서 그렇게 안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게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보처럼 이야기하면 돼요. 어떤 거냐? 그냥 제가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나 또는 맛있는 거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뭐 어려운 얘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단지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사실 누구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뭔가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데서 뭔가 심오한 게 있는 것 같은 이런 걸 모를 뿐이죠. 자, 그럼 이거 아는 사람은 역시 또 평범한 얘기들로서 남한테 이야기해 주지 아주 심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신비한 뭔가 막 이 비법을 이야기하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아니 우리가 음식을 자꾸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와 같이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끝없는 게 될 거고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든가 어느 순간 그러면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라고 생각되든가 또는 여기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루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냐 삶이 결국 그런 괴로움 또는 불만족이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자각이 되면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각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부처님도 다 못 하셨는데 뭐 예수님도 다 못 하셨는데 뭐
근데 또 그걸 나는 못한다고 또 그러면 그런 똑같은 뭐예요? 아, 또 추구하는 거랑 똑같이 그러면 그게 추구하는 거죠. 그쵸.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럼 그 끝도 역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래요. 그다음 목은 상대방이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스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서로 불편해요.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자기는 상대방을 이해했다는데 상대방은 그것도 몰라줘. 그러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자기를 해치는 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일이야 전부. 그냥 내 일이야.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내 일일 뿐이야. 그냥 나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자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나서 그런 것이지 상대방을 이해해서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야.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괴로움이 없는 삶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엄마도 맨날 내가 너를 이해했으라고 라고 하면은 엄마 스스로 괴로워지고 자식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서로를 부담스럽게 하고 괴로워지는 말인 거예요. 자식은요 엄청 부담스럽게 돼요.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으란 말은 엄청 부담스러운 말인 거예요. 엄마는 오로지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그게 엄마의 삶의 가장 큰 거야. 와, 얼마나 부담스러워. 엄마가 그거는 자식을 갖다가 압박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삶은 엄마 삶이고 자식 삶은 자식 삶이에요. 단지 엄마 삶을 경험을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이렇더라라는 것을 나눠줄 수는 있대.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건 폭력이에요. 폭력. 누구에게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보거사도 맨날 그러죠. 우보거사가 뭐 남을 위해서 한다? 아니요. 그냥 우보거사는 우보거사를 할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일 뿐이야. 그럼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우보거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뭔가 자극되고 삶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아니 우보거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각으로 당신이 편해진 거다 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보거사가 하는 거라면 우보거사 말하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지.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아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보거사의 말은 들리는 어떤 상황이었을 뿐인 거고 거기서 자각이 일어나면은 자유로울 거예요. 그 자각은 누구에게서 일어나? 우보거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우보거사 때문이라고 우보거사가 그렇게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보거사는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보거사가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보거사는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에서 우러나는 대로 살 뿐이에요. 그냥 내 삶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예요? 실제를 이야기한 거죠. 실제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줬으니 왜 너는 감사할 줄을 몰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줬잖아. 그래 감사할 줄 알아야지. 돈 가져와, 쌀 가져와. 이러면 이게 무지잖아요. 물론 그래도 어쨌든 그 소리가 들려서 그랬으니까 감사하면 일어나네요. 그래서 쌀 주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도 맞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지. 그런데 누가 이 부모라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라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그래서 내 삶은 온통 너를 위한 삶이야 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나중에 자기 자신도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자식이 커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뉴욕대 시대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나중에 엄마 몰라라 하면은 그럼 막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 지가 어떻게 컸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스스로 괴롭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한편은 또 딸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죽겠어.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엄마 그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고 싶지도 않는데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일을 막 억지로 해야 되니까 엄마가 이거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러니까 막 자랑스러워하고 이러니까 나는 싫은데 나는 막 이게 막 괴로운데 이게 사실 막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만약 내가 억지라고 해서 내가 이걸 안 하고 나 이거 못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고 삶이 헛되게 느껴질까. 그러니까 해야지 이렇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폭발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쌓였기 때문에. 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런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자, 그래서 다 내 일이야. 아니, 내 마음이 나서 내가 한 걸 가지고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진정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아니,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야?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랑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되는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요, 그거는 어리석음의 사랑이고 무지의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예수님은 내 딸, 내 엄마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인 거예요. 부처님 또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처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내 일을 내가 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자식에게 한정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한정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이에요. 이 진정한 사랑과 이 사랑이 이렇게 다른데 부모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런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즉 자기 생각대로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즉 그런 사랑은 나중에 결국에는 배신감과 실망감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즉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라고 하는 내 생각대로 되려고 함이 없는 그런 삶은 그게 바보 삶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삶.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항상 이걸 가지고 온갖 생각을 이러고서 또 내일 또 뭐하지 이래.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떤 땅콩과 관련된 과거에 어떤 사람은 땅콩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안 좋은 사람은 먹으면서 기분이 그럴 거고 좋은 사람은 먹으면서 기쁠 거고 그런데 그 기분 좋은 생각이나 기분 나쁜 생각은 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콩 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땅콩 맛은 지금 이 순간 땅콩 맛으로 생각은 그거는 그냥 과거의 경험에서 일어난 거니까 생각대로 지가 일어나서 지가 사라지는 대로 그런 삶. 그게 진정한 바보의 삶입니다. 진정한 바보의 삶. 저는 붙들고 있는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가령 뭐 공부라든지 1등, 뭐 성공, 그다음에 뭐죠? 효도 막 이런 걸 붙잡고 있는 게 많았어서
1년 이렇게 됐을 때 다들 주위에서 1년 푹 쉬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쉬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항상 달려만 왔으니까. 근데 여기 명상마을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게 쉬는 건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자, 진정 쉰다는 것은 뭐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가 진정한 쉼이. 명상을 와 있어도 집생각 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뭐 하지 라고 하면 여기서도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란 휴식이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그대로의 삶 이러면은 그냥 일상 삶의 순간에도 힘들거나 괴롭지 않으니 어디서든 진정한 휴식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휴식이에요. 뭐 몸만 저기 어디 뭐저그 휴양지에 뭐 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도 온갖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빠져서 그러면은 그거는 휴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휴식이란 어디에 있든 바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 규정으로 인한 추구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 이러면 전혀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자, 그런 경험 상태가 진정한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양지에서도 휴식이요, 일터에서도 휴식이요, 일상 삶에서도 휴식이요.